G7 정상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기자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들이 머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복숭아 주스, 사케, 후쿠시마 농산물을 가지고 뭘 차리겠다는 건 약간 선을 넘은 거죠. 요거는 좀 선을 요건 좀 넘었죠. 선을 넘는 건데 이 수산물 지금 대통령도 먹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왜 못 먹느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떠나고 김성애 짝꿍 네. 찾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끝까지 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달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천하람 같은 중견 기업이 나가줘야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하나씩. 천하람 위원장이 언제 중견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기업으로 빠지고 나서 한참 소상공인들이 재미 봤거든요. 그 이후에 천하람 위원장이 좀 커져서 빠지니까 살만합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은데? 네, 소상공인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갔다 오셨어요, 광주? 예, 물론입니다. 전 전야제를 다녀왔습니다. 네, 민심은 어떻던가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매년 그 5월 17일 또는 5월 18일에 광주를 갔는데 네. 광주 시민들은 늘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따뜻함이 김재섭을 부끄럽게 했다. 네. 묵직하네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5월의 정신을 말하기 5월의 정신이 5월의 정신 5월의 정신을 5월의 정신으로 5월의 정신 아래 저는 광주와 호남이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네, 오늘 기념사 5월 정신을 많이 네.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 중 한 부분입니다. 5월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으로 완성된다. 이 발언의 감정가를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윤 대통령의 발언, 그 감정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아이고, 9천억. 맥스가 왜 이렇게 커요 오늘? 이거는 294억 1,200만 달러. 아유, 이분들 뭐 돈을 막 찍어내시네요. 네. 대단 아니니까요. 네,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은 5.18과 경제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자, 9천억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광주에 5월 18일 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네, 맞습니다. 언제나 가서 있어야 되고 뭔가 5.18이 국민의힘한테도 대단하고 생경한 것처럼 다가오면 안 되고 네. 그냥 공기처럼 물처럼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너무 특별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광주에 필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대선 때 국민의힘 공약으로 걸었던 경제적인 개발, 그다음에 소외된 어떤 산업적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럼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거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강기정 시장이 직접 제시한 겁니다. 아, 광주 시장. 시장이요? 광주시장께서 9천억 정도면 복합 쇼핑몰도 할 수 있고 뭐 디지털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주는 돈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광주시 자체에서 또 내는 돈이고요. 아,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합 쇼핑몰 자체를 진행하는 특별한 예산이라는 게 없고 네. 일단 강기정 시장이 그래도 의미 있게 던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복합 쇼핑몰의 이슈 자체가 광주에서 안 나왔는데 네네. 적어도 그런 시발점은 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네. 9천억 가져와 봤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죠. 반응이 그럼요.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예. 그 저는 이제 5월 정신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뭐 더 보탤 말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산업적 지원이 간다고 해서 5월 정신이 더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공기처럼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면 그다음 정말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9천억을 가져온 겁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저 액수를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3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294억 1,200만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5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무역 적자의 폭입니다. 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거면 지금 대통령은 5.18 정신을 어기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큰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산업 지원, AI 뭐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왜 똑같은 내용이 연설에 등장했냐 하면 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18 정신이 지금 국민의힘 뭐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벌써 경제로 갈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뭐 호남 부족하니까 경제적으로 더 지원해 줄게라는 것이 과연 광주의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는 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굉장히 또 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였는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부분을 놓고 정의당에서는 이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로 찔리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네. 세력은 당연히 우리가 분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거 자체를 정쟁을 삼아서 우리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오히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할 정도입니다.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전혀 원칙적인 아니고. 발언이었군요.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어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전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여야가 핑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더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정권 이양이 서로 왔다 갔다 잘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만큼 하면 잘 구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바깥의 위기는 뭡니까? 북한. 그럼 이 북한의 위기를 끌어당기는 건 누구냐? 민주당. 북한에 호응하는 민주당. 게다가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 게다가 여기다 여론조사까지 엉터리로 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이렇게가 전부 다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네. 그러니까 이 적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 네. 라고 하니까 물리칠 사람 엄청 많아지는 거죠. 5.18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일수하겠다라는 선언은 사실 대국민 투쟁 선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좀 고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권 바뀌는 좋은 나라입니다. 과도한 뇌피셜이죠. 예, 굉장히 그것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이제 김성애 소장님의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안팎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없지 않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민주당이랑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김성애 소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내용이고 북한의 핵기업이 실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결국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모든 광주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벤트를 그대로 다 하셨어요. 네. 5.18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거로 그걸 같이 외쳤습니다. 네. 가두시 하는 내내.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말에 그것만 딱 잡아서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은 네. 제가 약간 좀 납득하기 왜냐하면 이제 어려워요.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과 주사파가 다 한 통속이고 이것들이 북한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관심이 쏠렸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느냐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고요. 네. 유족들 사이에서는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던 걸로 지금 네. 전해지고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대목인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죠.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죠? 어떻게 헌법을 원포인트로 개헌을 해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헌을 할 때마다 공화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 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개헌은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무겁게 다뤄져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개헌 이슈라고 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인들의 차별적 대우라든지 굉장히 켜켜이 쌓여 있는 헌법 정신들, 그다음에
그 개선돼야 되는 기본권 개념들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오직 하나 5.18 정신만을 헌법조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무게를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개헌은 최대한 어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87년 이후로 35년 동안 지금 헌법 개정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이 있고, 저도 지금 저희 민주당의 헌법 개정 특위에 들어가서 같이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쟁점이 100가지도 넘어요. 이거 지금 네. 다 고칠 수가 없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한번 바꾸고 지금 30년 동안 인권도 많이 신장했고 예를 들면 뭐 동물권에 대한 뭐 정보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전 총선 때마다 조금씩 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것,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성 헌법인 건 맞는데 네. 연성으로서 조금 좀 부드럽게 한 번씩 조금씩 고쳐보는 것도 전 충분히 논의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5.18 논의를 한다고 블랙홀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강령에 집어넣고 동의하신 내용이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6월이 되면 우리는 87 정신을 다시 한번 헌법 개정으로 원포인트로 하자라고 논의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10월이 되면 부마항쟁에 관련해서 헌법 정신에 수록해보자. 라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 다 대응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세 개를 모아서 내년 총선에 세 가지를 바꾸면 세 개를 바꾸면 저는 지금 이런 예시를 들은 거고요. 네. 앞으로 어떤 우리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들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헌법에 수록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5.18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저는 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논의돼야 된다. 네. 충분하게. 원에서도 예. 이렇게 처음에 하는데 개헌은 어렵겠네요. 네. 그래도 해야죠. 어렵겠어. 해야죠. 야. 네. 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주최국인 일본 식사 대접을 아주 거창하게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감정 발언 확인합니다. If I had a litre of that water, I would drink it. Do you trust the Japanese people? Why not? 各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G7 정상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후쿠시마현 지사의 발언입니다. G7 정상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겠다. 아유,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저는 기자가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들이 머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복숭아 주스, 아유. 사케, 화과자 등이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현 지사의 발언, 감정가 바로 확인합니다. 자, 4,500원, 43,000원. 푸른 주스 한 병의 가격입니다. 푸른 주스. 예, 들어보셨나요? 푸른 주스 말린 자두로 만든 주스인데요. 네. 예, 속이 불편하신 분들 한 병 드시면 화장실 갑자기 뛰어가서 시원하게 나오는 변비에 걸렸을 때 장에 좋아요. 좀 더 푸른 노골적으로 주스가. 말하면 이제 네. 설사가 나는 설사가 나는 네. 주스입니다. 예, 대통령의 건강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약간 색깔도 깜짝이거든요. 포도주인 거 한 잔 드시고 아 배가 그리고 화장실 바로 뛰어가셔서 식사를 안 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된다. 이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네. 이걸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니네 대통령도 먹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먹는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서 자, 이 수산물 지금 대통령도 먹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왜 못 먹느냐? 이렇게 WTO에 제소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체르노빌이 그 사고가 난 게 지금 한 40년 되는데 아직도 그 근처 구역을 폐쇄하고 아예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조심해서 한 발자국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본의 걸음에 같이 맞춰줘야 됩니까? 네. 우리는 안심하기 싫다고요. 거기 살 것도 아니고. 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기자분들께서 꼭 주스를 네. 한 병씩 가져가셔서
드셔야 된다. 장 청소까지 하면 쭉. 야. 자, 저는 김재섭 위원장 43,000원이에요. 독도새우 500g의 가격입니다. 예, 독도새우 네. 500g의 가격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가피하다. 예, 어쩔 수 없다. 이제 안전상의 문제라도 어쩔 수 없이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보관하면 되죠.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생기거나 오히려 폭파가 생기거나 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본인 생각. 그건 그거고 네.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래도 후쿠시마 농산물을 가지고 뭘 차리겠다는 건 약간 선을 넘은 거죠. 요거는. 요거는 좀 요건 좀 선을 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본 정상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때 선이 넘었을까?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서는 네. 그럼 독도새우 정도를 차려놓으면 네.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거 뭘 손 넘어요? 우리 저는 선 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니까 일본 쪽 입장을.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야, 그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1대1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제 생각에는 아.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독도새우 네. 우리 거고 독도도 우리 거지만 저 사람들 그냥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메뉴로서 그 제가 하나 사람들은 기분이 선정을 나쁜데 해본 게 우리 몸이 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 근데 이게 깔렸잖아요. 진짜로 이 안전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게 네. 우리 그 시찰단은 가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보기를 원하는데 일본이요 네. 하루 방사능 피폭 한도가 있어서 이거를 좀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서 있는 것도 위험해서 방문을 제한할 정도인데 네. 거기에서 물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언론의 경우도 그 보수적인 TV조선 같은 경우도 2021년에는 방사능이 지금 평균 기준치 14,000배다. 알프스로 걸러낸 물 중에서 70%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보도를 했어요. 우리 쪽 얘기가 아니라 일본 측 논문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로서도 지금 알프스로 한다고 하지만 방사능을 100% 못 걸러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 해본다? 네. 아니 그럼 뭐 하러 갑니까? 전 그냥 안 가도 된다고 봐요. 가서 멀뚱멀뚱 보고 온 다음에 아이고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들이 방류를 시작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전 네. 그래서 대통령께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싫으시면 시찰단이 안 가는 건 어떤가. 그건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상이 한 12시간 정도 됐다 그래요. 뭔가 얘기가 잘 안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은 시찰을 하고 싶을 거고 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고 싶어 할 텐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만약에 시간을 제한한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많이 보내야죠. 이거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아, 생각해요. 1조, 2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보내서 네네. 동시에 많이 시찰할 수 있도록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건데 짧게만 답 듣고 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시찰단이 가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그 교수를 초빙하는 건지 저도 어저께부터 비슷한 의문이 들어가지고 예. 네, 혹시나 당해가면 꼭 물어보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 궁금증을 하루 동안 묵혔어요? 아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취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힘이 힘이 없는데 없습니까? 여튼 부적절했다는 말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오랜만에 왔는데 예. 어땠어요? 아주 그 훌륭한 분입니다. 말을 좀 네. 더듬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